자, 안녕하십니까. 리엘파파의 부동산 읽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고양시청역 베네하임 더힐에 호재거리가 있어서 지금 영상을 지금 제작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와, 굉장히 좋고 나도 청약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40% 미적용 마지막 기회, 고양시청역 베네하임 더힐입니다. 대출 규제를 극복하다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요 2021년 12월 31일 날 나갔습니다. 나가서 분양 모집 공고가 이날 나간 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살펴보시면은 지금 모집 공고가 떴어요. 분양 중이라고 나오죠. 12월 31일 날 지금. 그리고 입주는 2024년 10월달 이제 이런 게 나왔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한번 살펴보면, 자, 청약 신청일이 2022년 1월 10일이죠. 당첨자 발표가 2022년 1월 13일. 이런 거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집 공고가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DSR 40%를 받냐 받지 않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2021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극적으로 모집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DSR 40% 적용을 안 받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한번 이거를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DSR은 지금도 그 수도권 전 지역이죠. 6억 원을 초과하는 어떤 그 아파트나 부동산 물건을 사게 되면은요, DSR 40% 적용 기준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22년 1월이죠.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시점부터 DSR 40%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살펴볼 건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이죠. 그러니까 모집 공고는 12월 31일 날 나갔기 때문에 그날 기준 2단계 전이기 때문에 DSR 40%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미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대출 한도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유튜브에다가 이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엘파파의 한번 잠깐만 보세요. 자, 오늘은 DSR 40% 대출 규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DSR 40%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10월 26일입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쉽게 말해서요, 이런 거를 통해 갖고 대출 한도를 확실히 줄이겠다라는 건데, 얼마만큼 주는 것인지 제가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이제 중요한 건 내년부터잖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액이 기존에 5천만 원 있는 사람이죠. 1억 6천만 원으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지금 거죠. 이게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물건도 2억이 넘죠. 3억에서 지금 5억 사이인데 대출이 1억 6천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자기 돈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물건 좋은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람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무조건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은요, 전용 면적이 17평인데요. 상층부가 13.76평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요, 31평으로 지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총 31평. 그 다음에 보시면은 침실도 2개가 있죠. 화장실도 2개나 있어요. 그리고 상층부도 있어요. 거의 방을 3개에서 거의 많게는 4개까지는 쓸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우리가 공급을 하는데, 못 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베네하임 더힐의 조감도를 보시면요, 96.8m죠.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이거를 제목을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펜트하우스층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복층을 다락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물건만 놓고 있는 다락을 볼까, 아니면 내가 생활할 수 있는가, 잠을 잘 수 있는가, 내가 충분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1층과 2층, 물론 여기를 2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락은 아닙니다. 복층이라는 표현이 맞고요. 전층 펜트하우스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부가 좋다? 우리 물건이 좋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호재거리가 있는 지역에 이제 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이 차후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분양을 하고 나서요, 3년 정도 있다가 들어갈 때 과연 우리의 물건이 재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증폭해서 나한테 큰 선물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거는 교통 관련된 호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관련된 호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산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타 통과했습니다. 고양시청역, 우리랑 230m 떨어져 있는 곳에 정차를 하고요. 그래서 식사에도 출발해서 대곡역까지 가는 트램, 이것도 지금 확정이 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사업주도 두 구간으로 나눠갔고요. 1,000억이 이연 예타 없이 진행됩니다. 트램도 지금 우리한테 큰 선물이 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래서 식사동은 난리가 난 부분이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월릉역 있어요. 월릉역. 대곡에서 월릉을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이런 노선이 있어요. 여러분 좀 약간 생소하실 건데 이게 추억의 노선입니다. 이게 20년 만에 재개통을 하죠. 2024년 하반기에 운영합니다. 이것도 사업을 추진을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거리. 그 다음에 월릉역이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월릉역에 레일스테이가 또 지어져요. 이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교회산 송취역과 월릉역, 우리는 월릉역이 중요한 거죠. 유의부재 청년임대 500세대를 이제 짓는다라고 나와요. 이게 보시면 이게 월릉역입니다. 월릉. 여기 보면 이편한 세상 원당,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있는 월릉역이 이제 지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 원당이 낙후된 지역인데 점점 새로운 건물들로 재정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당은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재거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고양시가 이제는 특례시가 됐어요. 그러면 행정타운이 지어집니다. 지금 고양시에 행정타운이 지어지는데 벌써 신청사 국제 설계 공모까지 당선자까지 나와서 굉장히 멋지게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멋지게 지어지는 곳이 우리 바로 230m 근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호재거리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여기가 이제 원당역 주변에 이제 여기 보면 원당역 있죠. 성사혁신지구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해갖고 지금 만드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경제 효과가 있고요. 취업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당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환경, 교외선, 그 다음 대곡 소사선이 우리 거에 들어오진 않지만 트램을 통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램이 아니더라도 고양선을 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창릉에 이제 GTX역 들어오는 역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쿼드럼플이라는 얘기가 있죠. 원당역은 있고요. 지금 현재 3호선, 고양선, 고양시청역 들어오고, 교외선 원릉역, 식사 트램까지 들어오고, 프리미엄 상당히 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건 사실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요, DSR 대출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선뜻 우리가 자금 때문에 아무나 투자를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 신분당선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박편정 유튜브도 신분당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신분당선이 고양시청역을 지나서 킨텍스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개발 관련된 호재거리들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외곽 순환고속도로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원릉역, 고양시청역, 그 다음에 성사혁신지구, 그 다음에 원당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도 굉장히 가깝죠. 보시면 240m, 620m, 756m.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고, 외곽 순환고속도로도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당초등학교, 성사중고등학교, 성사초교, 성나초교까지 굉장히 인근에 학교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병원까지도 있죠. 명지병원, 동국대병원도. 명지병원 1.6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그 다음에 원당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재정비 촉진지구가 확정이 돼갖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업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원당 시장이 있고요. 지금 원당 4구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원당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지구,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원당은 더 이상 낙후된 곳이 아니라 정비가 되어져서 새롭게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사고 3년 후에 과연 지금 분양하고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물건을 구할 수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삼성과 원흥 쪽에 가격 올라간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례시에 있는 고양 시청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도시에. 그런 도시 주변으로 해갖고 교통 관련된 호재가 계속 앞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원당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이제 베네하임 더이를 여러분들께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제는 잔금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441세대잖아요. 주차가 522대만 합니다. 그린생활시설은 또 따로 있어요. 40대. 그 다음에 총 해갖고 562대를 인증 할 수가 있는 와이드형 복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더 베네하임이라는 이런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무늬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원당역과 고양시청역에 연계된 원당 중심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죠. 연락을 주시면 이제 모델하우스를 이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어떤 원당의 모습을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중도금 대출을 하고요 그 다음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원당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어떤 질문을 하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범위만큼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가 또 알아보고 문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1599-9355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도 출근을 해갖고 모델하우스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거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시청을 해주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바쁘셔서 못 오시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제가 관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